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르신들의 노후복지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6일 도본청 2층 3다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제주은행과 함께 제주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년층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특례 보증 등 제주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정 등의 전세자금 이자 지원, 노부모 부양 등 특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순흐름 임대 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농협은행, 제주은행은 주택연금 및 전세자금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제주도는 노년층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제도 안내 등 정책 홍보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층의 노후복지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동부대로에 설치된 도로안전시설물 중 훼손된 일부 시설물이 방치돼 있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안전시설물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대로는 전주역에서 송천동, 동산동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교통량이 많은 편이고 평균 시속도 높은 편입니다. 이에 교통사고 시 추락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 같은 구조물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중간중간 휘어 있거나 풀과 흙으로 덮여 있기도 하고 가드레일이 없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주시 도로 연결에 관련된 조례에 따르면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반사지나 시선 유도 표지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 구간이 많아 교통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요. 저희가 그 복구 작업을 해야죠. 네,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주시 덕진구 건설과 관계자는 모든 구간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나 사고 다발 지역에 최대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군산 은파 관광호텔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등 건축물 1층 골조만 지어진 채 수년째 흉물로 방치돼 있었는데요. 이후 경매를 통해 CLT 개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이르면 내년 해당 부지의 비즈니스 컨벤션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후 흉물로 전락했던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은파유원지 관광호텔 건립 사업이 내년 재착공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착공 예정 부지는 지난 1999년 관광호텔 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 2002년 착공에 들어갔지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등 2007년에는 시공업체 보도로 건축물 1층 골조만 지어진 채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매를 통해 2014년 주식회사 김제관광개발과 주식회사 MA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사업자인 김제관광개발은 CLT 개발로 상호를 변경하고 최근 해당 부지에 비즈니스 컨벤션 관광호텔을 건립키로 한 것입니다. 이에 군산시는 1999년 당시 건축허가 승인 조건이 현 상황과는 차이가 있어 교통처리 계획 및 사전 재영향성 검토를 거쳐 협의 후 본격적인 호텔 건립을 진행토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설계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은파관광 호텔 사업은 연면적 25,246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16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지만 현재의 건축허가 사항을 감안해 연면적 31,137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건립이 추진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50만 국제관광도시를 표방해온 군산시가 시민들의 정주 여건 조성보다 관광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장님들이나 이제 도지사님들이 지금은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민을 한 사람으로 볼 적에는 관광이라는 사업인데가 볼 적에는 뒤떨어진다고요. 지금 군산 시민이 뭐 얼마나 돼요? 지금 30만도 안 되는데 저거는 50만 인구를 관광 기업 도시라고 하니까
저기 이치가 되면 이치가 내가 되기는 힘들다고. 한편 CLT 개발은 비즈니스 컨벤션 관광호텔 이외에도 총 600대의 자동차 수용이 가능한 주차장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KLN 유광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도시 사업을 이끌어갈 무궁화 서포터즈 무궁화리가 발족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5일 세종시청에서 서포터즈 73명과 무궁화 축제 유공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제1기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서포터즈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궁화리는 무궁화와 아리의 합성어로 아리는 사랑하는 님을 일컫는 옛 우리말입니다. 서포터즈는 향후 2년간 시민 무궁화 교실 참여, 무궁화 도시 홍보, 무궁화 꽃길 꽃동산 모니터링, 무궁화 심고 가꾸기 활동, 우수 무궁화 발굴,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을 펼칩니다. 전라북도 남원시는 오늘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도기념물인 교룡산성, 유곡리 및 두랑리 고분군의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도시 전체가 문화재 구역일 정도로 문화유적이 많은 도시로 고대로부터 독특한 문화유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도기념물 9호인 남원 교룡산성은 조선시대 전라도 지방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포곡식 산성으로 남원에 있는 20여 개의 성 중에서 성문과 수구, 옹성 등 원형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기념물 10호인 남원 유곡리 및 두랑리 고분군은 남원 운봉고원에 펼쳐진 철회가야의 성장 동력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유곡리 및 두랑리 고분군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이어졌고 오후에는 교룡산성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가 소중한 문화유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사적으로 지정 추진에 있어 좋은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건조 물량 수주 절벽으로 운영위기에 처해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가 기정사실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군산조선소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 모색에 나섰습니다. 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및 근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군산조선소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장병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김관영 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개최됐습니다. 토론회에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군산조선업이 무너지면 경기 침체로 그치지 않고 전라북도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며 조선업이 힘들다고 기업이 경영 논리로 지역경제를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크가 울산에 10개, 군산에 하나 있는데 군산에 2개만 있어도 이렇게 애절하지는 않습니다. 2개 중에 하나 폐쇄하고 하나 운영하다가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하나 살리겠다 하면 그거는 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 최현성 국립군산대학교 교수는 안이하게 대처한 대우조선 해양 사태가 군산조선산업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고 군산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다며 정부에서 조기 발주하는 물량이 동남권 조선단지에 집중되는 만큼 현대중공업에서 수주하는 대형상선, 유조선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하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박펀드의 우선 지원으로 협력업체의 도산을 막아야 하며 경제위기에도 견딜 수 있는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김성윤 본부장은 군산조선소는 도크가 한 개이므로 도크 폐쇄 시 곧 협력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져 다른 시 도의 여러 개 도크를 줄이는 구조조정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정부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정책자금 상환의 연장과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서 군산조선소 위기 극복을 위해 나온 건의사항 및 의견들은 중앙부처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KLN 유광입니다. 지평선 산업단지의 일반 산업단지 분양률은 50%가 제한돼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에 김봉남 의원은 전북 김제시의회 정례회에서 지평선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에 대한 문제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05회 전북 김제시 의회 정례회에서 김봉남 의원이 지평선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시정질문자로 나선 김봉남 의원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지평선 산업단지의 일반 산업단지 분양률은 약 44%밖에 안 된다며 분양을 하지 못해 남아있는 940억 원의 상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분양 토지에 대하여는 김제시에서 매입 확약한 상태이기에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940억 원을 상환할 것인지 본 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제시는 서해안 시대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총 사업비 2,997억 원을 들여 총 90만 평의 지평선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에 김제시장은 부산권, 영남권, 충청권을 대상으로 규제 개혁과 선제적 행정 지원으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펼칠 계획이며 특히 분양가 20% 지원, 시설 투자 지원 업종 확대, 분양 성과금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산업부와 전라북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분양률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